거죠? 네. 일요일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랑 사실 인생에 있어서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50분 정도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인사이트와 에너지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강사는 최고의 관객이 만드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걸 거점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오늘 제 세미나 방향성이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거점 마케팅도 소셜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점 마케팅을 좀 극대화시키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또 소셜을 잘 접목해 보시면 또 엄청난 성장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렇게 잘한 척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평생 주말만 쉬는 날인 줄 알고 살았다 부모님 밑에서 타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이 거대한 비전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다면 사실 제가 공부 좀 잘했거든요. 그러면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서 내 꿈을 펼칠 생각을 하지 부산에 박혀서 선생님 공무원이 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꿈이 되게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뉴스킨 비전을 봤을 때 앞에서 이제 마이크 들고 떠드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건 알겠어. 그래 멋있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년 차까지 저는 제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저는 제 1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뉴스킨 사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를 믿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시키는 일도 잘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일가친척으로 돈 한 번 팍팍 쓰는 사람을 내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자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팔자가 펴서 뉴스킨 만난다고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생각이 저를 2년을 발을 묶었어요. 전 2년 동안 한 명도 리크루팅 못하고 100만 원 막 겨우 벌었습니다. 2년 내내 그 유지만 하면서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손에 쥐고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제 강의 들으신다면 그 시간을 좀 앞당기셨으면 좋겠다. 내가 꿈을 크게 꾸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페라리 같은 기업이잖아요. 이 페라리를 마트 장 보는 데 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2년 동안 마트 장만 봤거든요. 이 멋진 페라리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바로 알아보고 결단하는 순간 이 페라리 가지고 아주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더라고요. 혹시나 저같이 아직은 비전이 좀 작고 나는 1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사실 랜드에 올 리가 없죠. 이 시간에. 그래서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슴속에 품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남아공 갔다 왔는데 문제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아니 비행기 쳤는데? 아니 여기 밖에 도시 말이야. 이 도시가 어딜까요? 남아공 가는 길이어서 아직 남아공 도착 안 했거든요. 여기가 놀라지 마세요. 에티오피아예요. 놀랬죠?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제 남아공 갈 때 환승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항공을 탔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항공 자체의 퀄리티에서 일단 첫 번째로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유를 해야 되니까 에티오피아의 수도에 내리잖아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에티오피아 그 허허벌판에 커피 콩이었다고 했는지 아셨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그 아프리카 쪽에 그 대부분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쪽 갈 때 전부 아프리카 경유를 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공항 허브 인천이 이제 동부가 허브라고 하잖아요. 그쪽 허브 공항이 에티오피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공항이 인천 공항만큼 세련되고 좋아요. 물가도 되게 비싸고. 그래서 제가 참 제가 뉴스킨 하면서 50개국을 다녔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저절로 그냥 겸손해지는. 에티오피아 한국 그 상봉이 이럴 거로 생각도 못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함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저도 하다 보면 다 안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뉴스킨조차도 사장님들이 다 아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 이제 올해 40살 되고요. 저 25에 뉴스킨 만났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리고 선생님하다 투잡해가지고 사직서 내고 전업으로 10여 년 하고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저는 뭐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뉴스킨 이외의소들은 지금도 1원 한 장 없습니다. 네. 근데 1원 한 장 없는데 돈 걱정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얼마 버냐고 물어볼 때 제일 좀 가소로워요. 왜냐면 얼마 버는지 알면 네가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얼마 버냐는 게 사실은 얼마 버냐 질문하는 사람들 심리가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못 벌어서 내가 시작하지 않고 싶다. 왜냐면 이 뉴스킨 비전을 봤는데 두려움이 극대화될 때 하는 질문이 얼마 버는 데거든요. 사실은 잘 못 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깜짝 놀라시. 사실 여기 저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애 42이고 애 둘만이고 애 둘 다 뉴스킨으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저 좋은 에너지 드리려고 제가 에너지가 제일 좋을 때는 오전에 뛰고 올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드리고 싶은 에너지만큼 제가 오전에 10km 뛰고 왔거든요. 그래서 10km를 5분대로 뛰고 있어요. 러닝이 제 멘탈 메이커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러닝하면서 너무 이 멘탈 정화가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약간 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 한국 사회 자체가. 제가 그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러닝 하셨는데 제가 그때 러닝이 아니었으면 내 멘탈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러닝 강추합니다. 그 살은 안 빠져요. 러닝한다고 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살은 안 빠지는데 정말 멘탈이 좋다. 그래서 저희 팀은 제가 강제로 러닝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잘하고 싶으면 꼭 러닝 해야겠다. 매일 10km 달리는 이후 내날 25살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뒀어요. 나만의 뷰티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쉽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았죠. 러닝이 내 인생 같아요. 러닝을 인생도 가끔 진짜 멈추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멈추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순간엔 한 발만 더 내딛었어요. 러닝처럼 삶도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쌓인 시간만이 진짜를 증명하니까요. 나는 지금도 매일 내 길을 달리고 있어요. 당신도 당신의 길을 달리고 있나요? 그 러닝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오전에 제가 창 밖을 보는데 내가 오늘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면 오늘 죽는 거 아닌가? 너무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그때 여기 보니까 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운동하기 싫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다 아시네. 몸 좋은 분들은 완전 통하거든요. 그냥 합니다. 뭐 해야 돼요? 양말 신어야 돼요. 운동화 신어야 돼요. 맞아요? 그냥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나갈까 말까 그런 고민이 필요 없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누가 제일 빨리 신느냐의 문제지 누가 계획을 잘 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뉴스킨 사업도 똑같아요. 뉴스킨 사업 계획할 게 없거든요. 그냥 시작하고 그냥 이 운동화를 신고 나가는 게 뉴스킨 사업의 시작이고 일단 나가잖아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건데 저분들 나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딱 나가는데 이렇게 숨이 콕 막히는 거예요. 사우나 같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가서 에이 4km 가서 돌아오자. 이 날씨에 6km 뛰었다 해도 사람들이 칭찬해. 3km 때 3km 닦았는데 약간 아까운 거예요. 내가 3km 막 끄덕끄덕 하시네요. 운동하시는 분들 3km 아깝다. 근데 3km 가서 돌자. 8km 괜찮아. 3km 갔는데 이제 10km 가는데 1km밖에 안 남았죠. 내가 1km만 더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야야 그냥 해 이렇게 하고 수만 가지 번뇌와 고민을 거치고 갔다 오는 게 10km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 번도 쉬워서 해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재밌어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갔으니까 시작하는 거고 나갔으니까 3km 간 거고 아까우니까 4km 간 거고
15kg 가자. 이게 제가 티멜리트 간 방법이에요. 이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전 처음에 시작할 때 뉴스킨 했으니까 야 그만둘 거야? 야 사람들한테 너 뉴스킨 한다고 다 말했는데 끝까지 해야지. 그렇게 꾸역꾸역 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루비쯤 됐어. 야 루비 왔는데 너 에메랄드 안 할 거야? 에메랄드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야 이왕한 거 티멜리트쯤은 가져야 가오가 살지. 라고 갔다 온 게 티멜리트. 똑같아요. 근데 저는 빠르게 성장한 적도 없었고 되게 잘한 적도 없어요. 그냥 1kg 스타트해서 10kg 받으시. 너무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시작조차 못하고요. 루비집 가 계신 분들 티멜리트 가는 거 거창하게 가야겠다 생각하면 4kg, 5kg 못 갑니다. 그냥 가면 돼. 가고 나면 그 끝이 그냥 티멜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러닝으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고 제 동생이고 우리 막내 아직 이사구명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빠 평생 조금 고소득 월급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 평생 주부셨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나한테 열심히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나면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했더니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되게 막 잘 사는 집안 아니어가지고 제 장녀였거든요. 이 줄줄이 3명 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 안만 잘해도 내가 너무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죠. 서울 가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부산 내려앉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학비가 싼 부산 교대를 갔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의 이제 판단 미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나보다 공부를 못할지 몰랐다는 거.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를 서울로 가는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 가라앉혔죠. 좋은 이제 직장을 가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 잘 모르더라고요. 내 집 마련? 그 다음 순서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근데 쫙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얼토당토하게 제가 20살 때부터 썼던 뉴스킨, 제가 20살 때부터 뉴스킨 썼거든요. 근데 그 뉴스킨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초대 받아서 세미나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뉴스킨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간 건 아닙니다. 왜냐면 너무 거절하기가 미안하고 이제 지금쯤 한번 가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운이 좋았던 건 그게 에이지랑 런칭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라인업도 화려한 그 유선인 사장님이 그때 500만 장자였는데 제 첫 강의가 유선인 사장님이거든요. 리프팅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강의 듣고 에이지라고 대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어메이징한 그 제품들이 에이지랑 베이스 아닌가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에이지랑 관련 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어디 있었냐? 비전에만 존재했어요. 에이지랑 관련 제품이 나올 거고 이렇게 노화를 막아주고 이 회사가 10년 로드맵이 이렇게 성장할 거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만이 사실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얼토당토한 게 제 마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뭐지? 그래? 저 10년 동안 저렇게 앞으로 1년에 한 개씩 에이지락이 나오면 내 인생 진짜 팔짝 피겠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이지락 비전을 보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엄청 환영하셨겠죠. 선생님 하다 갑자기 미스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는 5년 동안 리스트 한 개 안 써주셨어요. 저는 25살 시작할 때 일가친척으로 제 제품을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홀드 뭐였냐면요. 문어발 자르는 거 아세요? 제가 가외 하던 가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어발 그때 소셜이 있었어요. 저는 아이폰도 없을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어발 밑에 번호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를 동네 홀드를 했어요. 피부 관리도 붙였고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제가 고객을 확보하면서 발로 뛰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제가 엄청 쉽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던데 일가친척으로 우리 엄마가 지뢰밭을 쳐놔가지고 5년 동안 저에게 비슷하게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단지를 붙여서 만난 사람이 저희 첫 고객이었고 그 첫 고객의 소개를 받으면서 저도 바닥부터 숙제 하나 한 땀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한 뉴스킨이었고요. 사실 이제 저희 아빠가 평생 이제 고연봉 월급쟁이셨는데 제가 뉴스킨 할 때 저희 엄마 그런 말 하셨거든요. 네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선생님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선생님을 하라고. 근데 제가 그 말 안 들었으니까 사업을 계속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결혼을 할 때가 돼서 아빠가 이제 제 결혼식에 참여하셔야 되니까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한국에. 근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숫자를 전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인천공항 갔더니 저희 아빠가 인천공항 그 큰 공항에서 미아들처럼 서 있더라고요. 엄마 일을 애같이 여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정다감 갔던 아빠가 제 손을 잡고 결혼식장 들어갈 때 저 목각 인형인 줄 알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장이 엄청 아팠다고 해요. 근데 베트남에서 2번을 뇌경색이 지나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책임감에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뇌경색이 2번 지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숫자 관련된 뇌 영역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돼서 제가 느꼈거든요. 아, 내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공무원 하나 말을 듣고 이렇게 뉴스킨 사업 포기했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선생님이어도 아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한국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이라는 건 사치하려고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진짜 돈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 둘은 백만장자 되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백만장자 애들이고, 그리고 쟤들은 아빠랑 엄마가 백수인 줄 알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항상 집에 있고 항상 그냥 옆에 있고 필요할 때 있어주고, 도대체 엄마 아빠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풍요로운 거, 그리고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는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6년이 됐는데 이제 반이나 지나갔네요. 올해 제가 너무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 한 달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 버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진짜 이 뉴스킨 사업하는데 어려워요? 이게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뒷면에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AI라고 하는 거를 내 편으로 만드느냐 남의 편으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노동이랑 상관이 없는 소득을 마련해야 되는 게 모두의 숙제거든요. 제 얘기보다는 AI에 대가 김대식 교수님 강의를 하나 들어보도록 통과 할게요. 노동은 AI가 할 거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예측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소득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했었던 거잖아요. 제 생각에도 그쪽으로는 분명히 갈 것 같고, 반드시 앞으로 푸셔야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득과 노동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자꾸만 일자리를 유지하려는데 지금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는 이건 냉철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제발 받아들이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의 방향성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날 거고, 현대자동차 공장에 로봇이 등장하면 또 그걸 유지하려고 난리가 날 거고, 어차피 사라질 거를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특히 비용이 지금 다른 데 쓰면 기회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린 냉철함인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하자. 네, 지금 완전 일자리난인데 사실 일자리난이 AI 때문에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5명에서 10명이 할 일을 AI 하나가 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AI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이걸 진짜 AI를 내가 잘 쓸 수 있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향후 10년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개발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개발자예요. 왜냐면 그 개발자들이 AI가 어떤 속도로 진화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게 한 3개월 전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만 봐도 조금 오래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명, 10명이 할 것들을 AI 하나가 대체하기 때문에 10명이 잘린다면 반대로 내가 5명, 10명과 꼭 해야만 해야 될 일을 나 혼자라 AI가 할 수 있다. 그 발상의 전환만 하면 2020년 돈 벌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 표가 자영업 하다가 직장인 다니다가 내 직장 그 남 밑에서 일 못하겠다 내일 일을 해 자영업 가게 열었다가 망하면 다시 직장 가고 아니면 은퇴하면 자영업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예전만 해도 투잡을 하거나 내가 자영업으로 갈 때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불수익을 벌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시작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자영업을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온라인 자영업을 하겠다. 더 정확하게는 온라인 1인 기업이 되겠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1인 자영업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영업의 레벨을 넘어섭니다. 왜냐면 자영업은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AI를 잘 활용하면 사실 내가 10명을 고용해야 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전과 내 설계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기업이 돼서 10명이 필요한 일을 혼자 대처낼 수 있다. 그럼 소득의 범위와 확장성이 상상 이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AI 공부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방구석에서 투잡하자, 월천 벌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한 사람이 그 1인 유니콘이란 말 아시죠? 유니콘. 엄청난 기업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영역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 뭘로? 뉴스킨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1인 기업을 하려면 예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제가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무슨 1인 기업이 홈페이지 하나로 하는 줄 알던데 사실 옷 브랜드, 여러분 전부 인스타에서 옷 사시죠? 옷 브랜드 계정이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정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아니요. 그 계정 뒤에 있는 옷의 유통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그냥 공부나 하고 있으면 월천을 버는 거고 이걸 기업 단위로 작정하고 유통시키면 억 단위, 10억 단위, 100억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 계정 뒤에 내가 어떤 걸 비즈니스 구조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상품 선정해야지, 공장 건설하고 재고 관리하고 온라인 유통을 어떻게 시킬 거고, 그럼 유통을 해도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결제는 어떻게 시킬 거예요? 전산이랑 택배 유통? 사실 1인 기업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1인이 좀 엄두를 내기 힘든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AI 비서 하나가 다 합니다. 해보신 분들 알죠? 싹 다 해주거든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내리면요, 그 명령 내리는 거 공부만 하시면 명령 내리면 이거 싹 다 1인이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떤 걸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나의 훌륭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런데 왜 뉴스킨으로 이 1인 기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소셜로 하고 있는데 사실 하루에 한 사람 5% 만나는 거랑은 이제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면 릴스 하나 잘 날리면 50만 명, 100만 명이 보고 댓글을 다는 사람만 해도 1만, 2만 명이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에 완전 어나더 레벨에 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알고리즘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터지는 건 조금만 연습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릴스나 계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릴스와 계정이 있자면요, 근방에 있는 그 도시는 다 잡아먹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라고 하면은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근거리 1시간이 돼야 되니까 1시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손맛을 보려고 그 거점에 오게 할 수 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알고리즘이 돈다고 해도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면 내 계정이 요즘 계정 삭제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계정 삭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애기들 보시는 장난감 리뷰한 유튜브 있죠? 러시아 애들, 외국 애들이 하잖아요. 걔들이 나이가 들던가요? 안 드는 이유는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동 채널이 아동 학대물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동 채널을 아예 그